사실 요새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스퍼드웹이라는 그 농구 선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NBA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키가 168cm라고 해요. 저보다도 작아요. 근데 오래전에 덩크 왕도 됐었고, 이 농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어릴 때부터 성장기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꽤나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농구 선수 얘기는 뭐라 그럴까, 전율이, 정말 찌릿한 전율이 왔어요. 어릴 때 당연히 불우했겠죠.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체구도 왜소해서 뭐 여기저기 치이고 다니고 왕따도 당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 친구는 나는 NBA에서 뛰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대요. 근데 이런 믿음이 이 사람의 부모님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게 키도 작고 뭐 왜소한데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신체적으로 농구 선수로는 불가능한 피지컬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조차도 믿어주지 않았죠. 참 실망스럽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많이 믿어주시기는 했었는데, 암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때부터 이 선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해요. 본인의 단점인 작은 체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환상적인 드리블 그리고 점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농구단에 입단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겠죠. 당연히 네 키로는 농구선수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도 않고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농구 코치 선생님한테 계속 쪼르고 졸라서 농구단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물론 거기서도 당연히 서러움을 당했죠. 벤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한번 발탁이 돼서 중학교 선수팀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도 또 그런 서러움을 당해요. 계속 이 사람은 고등학교 갈 때, 대학 리그에 들어갈 때, 그리고 대학 리그에서 NBA는 쳐다보지도 못했고 하위 리그에서 뛰는 동안에도 계속 자신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에 발탁이 돼서 NBA 선수들이 뛰는 덩크슛 대회에 나갔는데, 정말로 168cm의 키를 가지고 덩크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야기는 NBA에 들어가서 정말로 맹활약을 하는 선수로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던 유명한 선수가 돼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인테리어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굉장히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전문 잡지에 저희 작업들이 실리게 되는 데까지 수준이 왔어요. 뭐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게 뭘까?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해왔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해왔지만 이 스퍼드웹이라는 선수를 보고, 아니 발가락에 때만치도 나는 못했구나.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했는데도 이만큼이라면
정말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잘 풀릴 수도 있겠구나. 오, 나도 성공이라는 것에 다가가 볼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단점, 그리고 정말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해냈죠. 근데 저한테는 누구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격려를 했으면 격려를 했지,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일하다가 힘들면 실망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아, 포기할까, 이렇게 약해지기도 했어요. 물론 그분도, 그 농구 선수도 그랬던 적이 있었겠죠. 아무튼 다 극복해 냈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하고, 저 역시도 이 농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요새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금 하던 것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 지금 하던 것보다 좀 더 빡세게 일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영성 작가가 쓴 일취월장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사업 그리고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 해요. 운의 영역이 70%를 좌우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똑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아까 스퍼드 웹이라는 농구 선수의 이야기처럼 이 사람도 나머지 그 30%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30%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운의 영역인 70% 안에서 그 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주변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70%의 운이 내가 노력한 30%하고 합쳐져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30%의 노력을 최대한 할 거예요. 그리고 운이 오는 길목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30%하고 합쳐졌을 때 와, 나는 정말로 성공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운의 영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늘 그 30%의 100%만큼 노력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0%의 운이 왔는데 내가 30%를 채우고 있지 않으면 그 나에게 온 운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잡으려면,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셔서 직접 실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운을 잡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